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 농민 죽이고 식량 주권 위협하는 악패. 양국관리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쌀 생산 농가의 부채 증가와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 악정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것에 반해 쌀 가격만 폭락하는 사태는 과거에 비해 쌀 수요의 상대적 감소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생산비 보장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시장 가격에 대한 조절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 되면 농가에 대한 타격은 당연하고 값싼 쌀 가격에 기반해 임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노동 악법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농민의 희생 위에 대기업 임금 정책을 옹호하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쌀 생산을 감소시켜 식량 주권도 흔들리게 됩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쌀 시장 격리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일정 조건에 이르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자는 농민들의 주장과 얼핏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격리 조치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고 부채 농가의 증가로 쌀 생산 재배 면적은 계속 감소, 결국 수입쌀 비중이 높아지면서 식량 주권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쌀 가격의 결정권은 카겔과 같은 거대 초국적 곡물 기업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1. 미국의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매입 가격은 양국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무화가 아닌 시장 격리 조치로 다른 이유 예컨대 재배 면적 증감 등과 연동시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 주권은 그간 WTO, FTA 등의 국제 협상을 거치면서 계속 침탈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거대 농업 국가가 주도하는 농업 협상 전략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내부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자멸적 조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현상까지 겹쳐 농업은 자칫 소멸 산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농산물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인구 대비 자국 농산물 생산 비중이 떨어지고 생산 비용마저 보장되지 못하는데 농업 인구 자체가 사라지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모든 국가적 요구의 절박성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희생, 식량 주권의 파괴, 농업 기반의 붕괴 등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당장의 국민들의 지출 부담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 찢기가 될 뿐만 아니라 쌀값이 금값이 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게 됩니다. 이걸 마다하고 농가를 죽이는 정책을 거부권 행사라는 이름 아래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에게야말로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먹거리마저 농단하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퇴출시켜야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촛불 행동